4월을 맞아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파이널 타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종목들 그리고 특징주들 많이 살펴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수급 주체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다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만날 손님인데요.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먼저 2시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오후 2시 기준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측에서는 증권주 중에서 SK증권 3일째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고요. 건설주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과 서희건설 그리고 또한 안국약품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보시면 역시 항공주가 현재 단연 눈에 띕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동시에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기관의 꾸준한 러브콜 받고 있는 SK 브로드밴드도 나와 있고 또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파라다이스도 기관의 러브콜 순매수 상위 핫6에 현재 랭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대략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 좀 우리가 더욱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SK증권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NH투자증권도 그렇고 현대증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 증권주들도 업황이 좀 개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중소형 증권주들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증권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윗꼬리를 좀 두고 있지만서도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증권뿐만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외국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대우건설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우건설이 최근에 분식회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날 9%대 좀 하락을 함과 동시에 장중에는 12%가량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대 마감을 함과 동시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을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대우건설에 대한 코멘트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분식회계 중징계보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 수혜가 더 부각이 된다. 이런 냄새를 맡고 외국인들이 좀 강력하게 좀 땡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인데 이 종목 또한 저유가 40불에 소부텍사스 기준으로 40불 선에서 50불 사이에서 움직이는 장기간 이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유가로 인한 실적 기대감이 뚜렷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간 순매수 종목 탑3를 좀 보셔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과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운송주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주들이 유가 하락으로 실적이 고스란히 플러스로 반영이 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송주들에 대한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이게 중국 쪽에서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들 관광객 규제를 한다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4만 원대 대비해서 쭉 2만 원대까지 밀렸었는데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요유커들의 한국 입성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요유커들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0.4%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PK인데 MPK라고 하면 기관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또한 MPK라 생각하시면 미스터 피자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또한 요즘 중국에서 좀 매출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붙여버리면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종목 또한 중국 쪽으로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매출이 성장세가 있다라는 냄새를 맡고 기관이 선침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장 마감까지도 20여 분 약 남아 있습니다. 과연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왔죠.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많이 받고 있던 자동차 업종의 탑픽 현대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봉상으로 좀 캔들을 놓고 보시면 기존에 3월 중순이죠. 3월 20일 이경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막고 주가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2월 중순경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상단까지 쭉 올라가는 패턴을 그렸다가 전형적인 18만 원 후반대, 19만 원대 이 상태에서 막고 쭉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왜 가지셔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이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게 되면 기관이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 3만 원대 후반대부터 아니죠. 18만 원대 후반대부터 16만 4천 원, 3천 원 이때까지 밀린 이유가 결국은 환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밀렸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결국은 1분기 실적이 최소로 나오지 않겠는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득이 되는 상황은 당연한 지사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새 러시아 쪽 문제, 또 루브라 같이 하락하는 문제, 그리고 브라질 쪽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이 2차 환율 쇼크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실적 발표 시즌이가 도래가 되죠. 그러면 현대차의 기대치가 이미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괜찮게 실적이 나왔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강력하게 정고점 예전에 한전 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24만 7천 원까지 강한 상승 기조 패턴이 한번 나타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제 언제쯤 어떻게 사야 되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종가상 매입을 일단은 좀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19만 원대, 이 19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9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짧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15만 5천 원대, 이 15만 5천 원대가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좀 손절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장에서 수익 내는 종목 선정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현대차에 대해서는 악재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실적 같은 부분에서 조금만 선방을 해준더라도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시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입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9만 원과 손절가 15만 5천 원까지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